자,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을 강의 맡은 공경태 교수입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전산세무 1급은 여러분들이 초급 과정이나 중급 과정이 아닙니다. 전산세무에서 가장 높은 전산세무 1급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드릴 내용도 재무회계, 원가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중에서도 부가세, 그 다음 소득세, 또 원천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법인 조정, 법인세법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에도 법인 조정의 실기 작업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됩니다. 그냥 회계 기초의 수업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의 고급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먼저 말씀드리면 그냥 대충 공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이 목표를 잘 설정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 내용은 이렇게 할 겁니다. 많은 내용들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또 있으니까요. 우리가 전반적인 회계의 교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세무 1급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또 연관되는 그런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 제가 수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연습 문제 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 문제 풀이도 제가 단원별로 이렇게 연습 문제를 풀 때 다 풀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의 몇 문제들을 추려내서 그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해답을 보면서 또 교재를 또 참고하면서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지식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요. 자,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NCS를 적용한 재무회계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무회계 이론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론적인 기초 부분은 말 그대로 회계에 들어설 때 이론을 조금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 세무 1급에서는 많이 나오는 단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단원들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일단 어찌됐든 회계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는 일단 기업이 수행을 합니다. 네, 기업이 수행하는 과정이죠. 기업이 어떤 일을 한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회계정보 이용자, 네,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주주나 또 채권자 그리고 금융기관들. 자, 이런 기업과 연관을 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업 정보를, 그래서 기업 실체에 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라고 하는데 이걸 줄여본다면 기업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식별하고 측정하고 특히 중요한 말은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무 1급에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회계 1급에는 또는 회계 2급 이런 기초 수업에는 회계 정의 부분도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나무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나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가 이제 나무를 잘 그림을 못 그리는데요. 여기 이제 숲이라고 우리가 나무 숲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나무의 이 뼈대가 뭐냐? 개념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개념체계가 있는데요. 자, 이 개념체계라는 건 이 나무를 울창하게 이 숲을 울창하게 만드는 게 이 뼈대가 있어야지 나무숲을 울창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나무숲을 우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뼈대가, 그러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시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1번입니다. 자, 우리 시험과
출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의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주주나 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금 등을 우리가 이제 회사에 출자하게 되게 됐죠.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자하게 되면 미래에 어떤 그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뭐 배당을 준다든지 이익을 분배를 어떻게 해준다든지 이런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또한 재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재무 상태, 현재의 재산 상태를 말합니다.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경영자가 있습니다. 자, 경영자가 그러면 회사에 이제 주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주주들은 어떻게 되죠? 다수입니다. 다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주가 있어요. 근데 회사를 운영하려면 이 주주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전문 경영자를 우리가 외부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경영자에게 보통 우리가 이제 3년이라는 기간 정도 주는데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보통 3년 정도 회사의 경영을 이 사람에게 맡겨보는 거죠. 이거를 수탁적인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자가 회사에 많은 이익을 주고 또 성과를 내준다면 계속 회사는 이 사람을 유임할 거고 같이 가게 되겠지만 만약에 경영자가 실패를 하고 만약에 성과가 없다 그러면은 다른 경영자로 또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출자를 하고 이 회사의 주인이지만 그 주인의 대신 다른 사람에게 경영자가 와서 책임을 지고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는데요. 그거를 경영자의 수탁적인 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재무보고를 하는 목적이 된다는 거, 요거는 시험과 연관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의 이제 목적과 역할자 그랬는데요. 자, 이거는 시험엔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게 있구나라고만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자, 그러면 재무회계 개념 체계가 그럽니다. 어떤 특정한 회계 기준과 상충된 경우는 그럽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개념 체계가 있었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있어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저희가 공부할 기준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준과 서로 상충된다.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회계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요 문단 알아놓으십시오. 그래서 원래 이제 뼈대가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재무회계 개념 체계인데 회계 기준과보다는 개념 체계를 더 우선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경영자가 진다라는 거, 경영자가 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분의 사람을 보죠. 재정자, 그러면 이걸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회계 기준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 개정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재개정에 있어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게 재정자라고 하고요. 이 일관성 있는 지침을 꼭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용자라고 합니다. 자, 이용자라는 것은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누구나 쉽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성자 그럽니다. 이건 작성자 말 그대로 회계 기준에 맞춰서 회계 기준을